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그 연설 중에 그 저격을 당했죠. 그래서 총알이 이렇게 귓전을 스치면서 그 후보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보니까 여기 피가 막 묻어 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어, 그 하는 그 제스처가 그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인들이 참 열광했죠. 그때 뉴스에 의하면은 그 저격범이었던 그 소년이 아마 21~22살 먹었다고 그러죠. 저격범이었던 그 청년이 총을 쐈는데 7발인가를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알 하나가 스쳐서 귀를 스쳤대요. 예, 가만히 있었으면 맞았죠. 근데 고개를 돌리니까 귀를 스쳤다고 합니다. 뭐 저는 미국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민주당도 공화당도 뭐 우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당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관심이 있는 건 대한민국이고요. 그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이죠. 근데 그래서 뭐 미국에 대해서 공화당이 좋다, 민주당이 좋다라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 어떤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냉정하게 그날 그 총격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만일 총알이라고 해봐요. 총알이 제가 이렇게 오다가 제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귀를 스쳤어요. 귀를 스쳤으면 이 총알이 뒤로 가겠죠. 그럼 뒤로 가면 뒤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뭐 이런 커튼이 있어서 이런데 이렇게 맞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뒤에 전부 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서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총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총알이 어떻게 된 거죠? 위에서, 저 멀리 위에서 총알을 쐈으니까 이렇게 맞고, 그리고는 트럼프가 맞은 그 위치보다는 낮은 쪽으로 총알이 튀어나갔을 거라고요. 예, 물론 뭐 쇠라든지 이런 데 맞으면 튕겨나가겠죠. 그러나 사람의 귀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총알은 크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를 스치면서 뒤에 가서 어딘가 맞아야 되는데 이 뒤에 다 사람들이 서 있었다면 어느 사람인가의 총알이 날아가서 박혔을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트럼프 뒤에 서서 지지를 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죽거나 다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인수 씨도 음모론자가 되어 간다고. 예, 음모론자가 아니라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만일 내가 총을 뭐 그 사람은 결국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총을 쏜 그 청년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만일 되었다면 저는 제일 먼저 과연 트럼프의 귓전을 스치고 간 그 총알이 정말 총알이었는지 그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총알이 여기를 스치고 지나간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 뒤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 틈새로 총알이 가서 박혔다면 어디에선가 총알이 박혀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틈새로 총알이 비켜가지 않았다면 어디에선가는 사람이 총알에 맞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7발의 총알을 쐈대요. 그것도 트럼프라는 사람을 향해서 7발을 쐈는데 다른 쪽을 향해서 6발을 쏘고 트럼프를 향해서 1발을 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저격병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트럼프를 향해서 7발을 연속으로 쐈겠죠. 그럼 총알이 핑핑핑핑핑 이렇게 날아가는데 1발이 여기를 지나갔다. 뭐 이렇게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6발은 어디로 갔을까요? 트럼프를 향해서 7발을 쐈다면 그 중에 1발이 여기를 지나갔다면 나머지 6발은 이 근처 어디인가로 지나갔겠죠. 그럼 이 근처 어디인가로 지나가는 총알은 전부 다 뒤에 서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서 날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그 총알에 맞았었어야 됐어요. 한 사람 몸에 7개 총알이 박히거나 뭐 한 사람 몸에 6개가 박히고 한 총알이 딴 데로 튀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거나 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를 며칠을 기다려봤는데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되풀이되는 화면에도 뒤에서 총알을 맞았다. 그래서 다쳤다라는 사람의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미국 뉴스니까 영국에 앉아 있는 제가 영국 뉴스를 통해서 아무리 본들 뭐 정확하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의심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6발의 총알이 7발이죠 모두. 7발의 총알이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그놈의 총알들은 어디로 가서 트럼프도 귓볼만 스치게 하고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은 죽지도 않고 저쪽에서 옆에서 뭐 사격하고 했던 그 소방관하고 뭐 해서 한 사람이 죽고 몇 사람이 다쳤대요. 이 7발의 총알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뉴스를 전해 듣고 지금도 그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직업병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한국에서 전기 자동차, 벤츠의 전기차가 어떤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워놓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차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벅 터지면서 뭉게뭉게 구름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났어요. 이건 분명히 그 자동차에서 불이 났겠죠. 전기차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 옛날에 가솔린 차량이 나왔을 때 가솔린 차량에 그 가솔린을 담아두는 그 기름 탱크가 폭발해서 옛날에도 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자동차의 그 기름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운전 중에 불이 나지 않도록 잘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가솔린 차량을 살 때는 아주 걱정 없이 삽니다. 가솔린 차량 사면서 이 석유 가솔린을 담은 탱크가 폭발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솔린 탱크에서 불이 붙어서 뻥 터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에 한국에서 제가 배울 때는 배터리라고 배웠고요. 영국에서는 바추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영어 발음도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처럼 이상하게 혀 굴리는 게 영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그냥 한국에서 쓰던 배터리라는 말을 쓸게요. 이 배터리가 폭발을 했대요. 그래서 불이 났어요. 지금 전기차 초기니까 배터리가 불이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요. 테슬라 자동차가 달리다가 불이 났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안에 탔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올 방법이 없어서 그 불 속에서 그냥 희생당한 그런 사건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살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기는 차 말고 문만은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쿵 닫고 열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기차를 일부러 골라서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시간과 더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벤츠 전기차를 소유하셨던 분은 참 난감하겠어요. 왜냐하면 첫째 150여 대의 다른 차가 타버렸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들면은요, 그 보험이 해결해주는 상한선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자동차들이 자동차 값으로 그 사고 냈을 때 상대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으로 물어주는 돈이 뭐 3밀리언이다, 60억이다, 또는 뭐 4밀리언이다, 80억이다 이렇게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꽤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치어서 죽여도 그 사람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거 다 배상하고 약간은 남을 정도의 그런 상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보험을 들어도 조심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에 10억씩, 20억씩 하는 이런 차를 한 10대, 20대 세워놓은 전시장에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서 사고를 내버리면 물어줘야 되는 돈이 그 보험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쫙 해가지고 9명을 죽여버린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동차가. 이런 경우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든 보험이 배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는가. 상한선이 없이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면 9분이 돌아가셨다 해도 그 9분의 배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이 보험에 상한선이 있어서 얼마 이상이면은 그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즉 보험을 든 사람이 물어야 된다. 보험회사는 얼마까지만 책임을 진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참 난감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150대의 차량이 같이 불에 타버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벤츠 자동차 소유주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우선 그 150대의 차량을 모두 다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벤츠 자동차 보험,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소유주는 800억인가 80억인가? 80억 정도 되겠죠. 차량 한 대가 1억은 안 될 테니까요. 1억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 대 평균 1억이라고 보면 150대면 150억이니까 800억은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은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험회사가 과연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을까? 보험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인가? 이게 첫째 문제가 되겠죠. 자동차를 앞으로 소유할 때 참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벤츠 회사의 변호사거나 벤츠 소유주의 변호사면, 우리 의뢰인이 80억이 있나? 100억이 있나? 그럼 벤츠 같은 경우에 보험에서 100억을 물어줄 수 있나? 물어준다 하더라도 보험이 제조 결함이 생겼으면 우리 그 모든 손실을 벤츠 회사인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제일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겠죠. 여러분이 만일 변호사라면 어떤 자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언뜻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벤츠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150대의 자동차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비록 일일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무언의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겁니다. 우리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를 하겠다. 이런 무언의 약속들이 있었겠죠. 그 전기 벤츠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불이 났어요. 물론 내 소유의 자동차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소유주는 일단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차가 불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아파트와 주변에 번진 자동차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만일 그쪽 변호사면 이런 질문을 해볼 것 같아요. 과연 그 아파트는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했던가? 만일 그 아파트가 안전하게 주차를 했었다면,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했다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었어야죠. 불이 났어요. 열기와 연기가 올라갑니다.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었어야죠.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물이 쫙
소나기 같이 쏟아질 겁니다. 언제까지? 예, 누군가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수도꼭지를 잠그기 전까지는요. 그럼 물이 계속 쫙 쏟아질 겁니다. 물론 전기 배터리에 불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불은 안 꺼지겠죠. 물이 계속 막 넘쳐나서 완전히 그 차를 물로 그 주차장을 다 채워버린다면,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면 그때는 불이 꺼지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물이 수영장처럼 쌓이진 않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물이 계속 스프링쿨러에서 쏟아지는 동안 옆에 있는 자동차들에게는 끊임없이 물이 쏟아지겠죠. 물이 쏟아지면은요, 불씨가 번져도 이 차에 닿기 전에 물에 의해서 꺼지거나, 또는 그 배터리의 어떤 부분이 튀어서 옆차에 번진다 하더라도 그 차에 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차가 불에 타거나 그 차의 휘발유통이, 연료통이 폭발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내버려 둬서 폭발했다고 해봐요. 전기차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차 몇 대가 불이 나서 폭발을 했다고 해봐요. 이게 옆으로 번지는 동안 역시 또 스프링쿨러에 물이 흘러내릴 거라고요, 계속. 그래서 다른 차는, 전기차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기차가 아닌 차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불이 계속 번지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느냐, 두 번째,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봐야 되겠죠. 만일 스프링쿨러가 없었거나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했겠죠. 그러면 그 주차장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그 건물, 아파트 위에 사는 건물주죠. 그 건물주들의 차가 또 그 밑에 지하에 있었죠. 예, 그 건물주들의 차가 지하에 있었는데 그 차들이 타버렸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피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프링쿨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아파트의 소유주나 또는 그 아파트에 세를 사는 사람들이 적절히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기 자동차를 소유했다가 화재를 점화시킨 그 자동차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화재를 스프링쿨러에 의해서 제한되게 하거나 또는 화재가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막았었어야 될 스프링쿨러라는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그 갖추지 않은 건물주들은 그 피해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동참한, 즉 그 피해를 같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배상의 범위가 좀 달라지겠죠. 또 배상의 주체도 달라지겠죠. 제가 만일 벤츠의 변호사라면, 제가 만일 그 벤츠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소유주라면, 그리고 그 소유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있었느냐?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 왜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물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물이 계속 쏟아져 내렸다면 옆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준비가, 그러한 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피해를 확산시켰다면 그 확산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의 소유주나 벤츠 회사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사고를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첫째, 전기차가 위험하다는 거. 좋아요. 전기차는 지하에 세우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불이 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지하에 세우면 안 되겠네요? 일반 자동차는 불이 날 수 있지 않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휘발유에서는 이제 불이 안 나게 잘 제어를 한다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휘발유통이 많이 터졌어요. 폭발했어요. 관리 잘못으로 폭발하고 불나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 뭐 안에 있는 휘발유들이 기화에서 밖으로 나와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파이프를 연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예, 전기 자동차도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해결이 되고 있겠죠. 다만 아직은 불안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대한민국 국가가 더 높여놔야죠. 그래서 매뉴팩처러들이, 생산자들이 더 신경을 쓰게 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부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맞는 특별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넣어야 된다. 이런 법률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차를 팔고 싶은 사람들은 그 규정에 맞춰서 자동차를 생산하겠죠. 어쨌든 전기차는 대세예요. 사람들은 전기차가 대세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늦춰지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는 계속 전기차가 대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전기차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차를 바꿔야 될 입장에서는 대부분 전기차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면 대부분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째도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전기차가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한국만 전기차에서 동떨어지는 나라가 되겠죠. 영국에서는 그 주차장 자체가 지하에 별로 없어요. 워낙 뭐 기술이 뒤진 나라라서 그런지 대개 주차장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어도 주차 빌딩도 있거든요. 주차 빌딩에 그러면 주차해 놓은 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국도 끊임없이 전기차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해결 방법, 즉 지하에는 전기차는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이 능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 참 쉽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영상을 보면서 불이 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스프링쿨러에서 물이 떨어지나 하고 두리번 봤어요. 스프링쿨러가 안 보이더라고요. 시커멓게 연기에 덮인 자동차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는 분들의 동영상을 봐도 거기 물이 묻었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그 영어로 말해서 코즈라고 하는 게, 즉 사건의 발단, 책임져야 되는 그 주체가 참 복잡하겠다. 제가 만일 이쪽의 변호사라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거고 저쪽의 변호사라면 저렇게 포커스를 맞출 거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누군가는 그런 주제들을, 그런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할 겁니다. 빌딩 주인인 아파트 주인들은,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아파트에 새 사는 사람들은 과연 합당한 지하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셨는가? 그래서 언제든지 불이 나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하고 그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하거나 그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불이 옆으로 번지는 것을 최대한 막았거나, 그러나 물로서 도저히 끌 수 없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를 어느 선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그 건물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슈를 아마 저는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이슈들이 있겠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법률적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법원과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한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다. 예. 그런데 영국에 와보니까요. 그냥 법원에 가서 다툼을 정리하는 것. 이게 일상사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일 벤츠 전기 차량의 소유주면 나는 내가 150대의 차량이 전소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어, 나는. 왜냐하면 그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었어야지. 스프링쿨러가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어쩌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만큼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150대가 아니라 15대, 15대가 아니라 3대만 탔을 수도 있어 라고 저는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법률이 스프링쿨러에 대한 규정이 적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안전시설의 규정을 미흡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정부는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한 번쯤 소송을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법률가들의 노력들이, 그리고 그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변해가는 세상에 앞서가는 법률 적용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국의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문제들을 사고 났구나, 누가 물어내야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이 논쟁하고 기준을 만들고 판례를 만들다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앞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법의 세상, 사법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런던의 김인수였습니다.